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5일 아무말 대잔치 앵벌이 스피커 진중권이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몇 마디 남깁니다. 사실 가치도 없고 무시해왔지만 해도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한마디 해야겠는데요. 진중권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창피한 줄 모르는 민주당이 나라를 과거로 돌려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그의 말은 과연 맞는 걸까요? 그가 말한 대로라면 후한무치한 집권 여당이 나라를 과거로 회귀시켜 놓고 있다는 말일 텐데요. 그럼 그 정당을 지지하고 뽑아준 국민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다 창피한 인간들이고 나라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공범들이 되는 건가요? 이 양반은 언제부터인가 극우의 나팔수가 돼서 자신의 앵벌이를 위한 스피커 노릇을 계속 해대고 있는데요. 그는 더 이상 딱히 진보나 보수의 이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특정인에 대한 신상털기로 화제를 모으며 말 그대로 찌라시 수준의 담론을 피며 신문 부수와 조회수를 올려주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급할 가치도 이유도 없지만 보수 극우 언론들의 그를 이용한 뉴스 기사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 짜증을 넘어서 피로감이 몰려오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처럼 무관심이 답입니다. 괜히 궁금해서 조회수 올려주는 행동 자체가 이런 일이 반복되게 할 뿐인 거죠.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밥줄을 끊어놔야 두 번 다시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보지도 듣지도 관심도 두지 말기로 하죠.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제1여당인 미래통합당이 더 이상 목리와 발목 잡기로는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갈 수 없음을 처절하게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원구성 협상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면서 여야 간 대립은 이제 극단으로 치닫게 됐는데요. 당분간 향후 타결 가능성은 제로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남은 상임위 배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래통합당은 버티거나 무너지거나 중에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몰렸습니다. 버티기를 선택한다면 21대 국회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국회가 마비되거나 또 식물국회로 파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180석 이상의 재적의원이 보장되기 때문인 거죠.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이후 향후 사의를 통합당에게 제시했는데요. 이번 주 안에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추가 압박인 겁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합당의 상임위원장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다음 본회의를 19일자로 정했다며 통합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통합당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차지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민주당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국민이 과반 의석을 밀어준 겁니다. 15일 전까지는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했는데요. 이것도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통합당은 진퇴양난에 빠졌는데요. 이미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서 협상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전의를 상실한 패닉 상태인데요. 이제와 협상에 나서기도 참 애매한 시점이 돼버린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법사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터라 원내 지도부도 힘이 빠져 있는데요. 앞서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에 양보하는 쪽이 승리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양보론을 폈지만 의회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장제원 의원의 말을 듣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거죠. 당초 통합당은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그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밟히는 모습을 만들어 동정 여론을 얻겠다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18개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게 뽑아달라고 의장께 요청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통합당은 당분간 협상에 불응하면서 항의 의사를 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추가 협상 여부에 대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당내 강경파가 다수였던 만큼 여야 협상은 국회 일정에 참여하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거부하기엔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는 없는 거죠. 당내에서도 회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재선 의원은 상임위 간사의 전투력이 있는 의원들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전 상임위 확보에 부정적인데요. 하지만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주당의 이번 본회의 강행을 보면서 민주당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요. 내친 김에 18개 상임위원장 모든 자리를 다 가져오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국회를 만드는 방법일 텐데요. 제발 21대 국회만큼은 나자빠자 구호를 외치는 저들의 흉물스러운 모습은 더 이상 안 봤으면 합니다. 법사위원장의 윤호중 의원이 선임된 것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법사위 배정을 두고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비법조인 출신의 윤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는데요. 비법조인 출신의 윤호중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임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법조 카르텔을 끊겠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윤 의원은 법사위원장 당선 소감에서 사법부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어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는데요. 그간 그의 행적을 볼 때 저는 무리 없이 법사위를 잘 이끌어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지난 총선 당시 사무총장과 중앙선대본부장을 맡아 당을 잘 보좌해 총선 승리를 이끌었고 뛰어난 정치 협상력으로 갈등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런 그라면 충분한 자격도 능력도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법사위, 최강욱 의원의 국토위 배정을 놓고 꼼수다, 묘수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래는 최 의원을 법사위에, 김 의원을 국토위에 배정하는 게 맞는데요. 야당의 눈치 탓에 반대로 배정하고 나중에 사보임을 통해서 교체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논리인 겁니다. 전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나요? 누가 봐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거기에 맞게 상임위를 배정하는 게 옳은 거죠. 눈치를 왜 봐야 하는 거죠? 이게 묘수거나 꼼수로 보여지지 않는 건 우리가 굳이 뭘 속이거나 감춰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좀 자신있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치는 약자가 보는 겁니다. 헌법사상 유례없는 의회 폭거를 감행하신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든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드렸습니다.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 바로 취소하고 철회해 주시길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결자 해제하는 모습으로 어저께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장 선출의 취소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 안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임위 일정에 참석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참석 안 합니다. 21대 국회는 개원서부터 야당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의 힘으로다가 개원도 하고 어저께는 드디어 상임위원장의 선출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상당 기이한 방법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갖다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국회를 갖다가 다수의 힘만으로도 과연 의회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어저께 사회를 보신 우리 의장께서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